이번 시간에는 참고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류작용입니다.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전류인 교류, 즉 alternating current인데 줄여서 AC라고 씁니다. 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인 직류, 즉 direct current인 DC라고 쓰는데 얘로 변환하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종류는 전파 종류와 반파 종류가 있습니다. 전파 종류는 다이오드 4개를 쓰고 교류의 양쪽 방향 모두 사용합니다. 근데 반파 종류는 다이오드 1개만 씁니다. 교류의 한쪽 방향만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교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얘가 전류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파형을 형성을 하고, 얘가 정류장을 거치면서 이 위에랑 아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한쪽 방향만 존재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반대냐 같냐가 중요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줘도 직류입니다. 얘도 맞고 얘도 맞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플러스를 먼저 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거지. 네, 이거가 아래로 그려줘도 무관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전파 종류 모식도 보게 되면 다이오드 4개를 이렇게 네모나게 연결을 했고, 입력된 건 이건데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살려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파 종류는 다이오드 1개만 씁니다. 그리고 입력한 건 이건데 출력한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니까 위에 것만 선택했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아래 것만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방향이 중요한 거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그런 전기장치 기호가 있는데, P형 쪽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N형 쪽에는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다이오드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나는 이거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뭐 위에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얘가 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곡선인데 얘는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신호 하나만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호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얘도 있고 그 다음 것도 오고 뭐 그 다음 것도 오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만 출력한 게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얘네들은 완전한 그런 직선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계속 신호가 오기 때문에 얘들이 위에 것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직선이 돼서 이러한 양상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왜 교류를 하필이면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교류의 신호를 쓸 수가 없고 직류의 신호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은 직류 신호를 필요로 하는데,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는 교류 신호로 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교류 신호에 연결을 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데서 교류로 이제 전해주는 그런 전기 신호들을 우리가 뭐 핸드폰 충전기 이런 데서 이렇게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노트북을 고장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구조, 기호 살펴볼 건데 이거는 앞 단어하고 앞 부분과 약간 겹치긴 합니다. PNP형도 있고 NPN형도 있는데,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나오가 나옵니다. 뭐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는 아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는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해라 라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 E는 이미터, B는 베이스, C는 콜렉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 기호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스위치 작용이랑 증폭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작용은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이 스위치가 열려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다이오드처럼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싹 다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는데 N,
N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이오드 연결할 때 NP가 있으면 여기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얘네들은 전류가 흘러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N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방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방향이면 다이오드에서 전류 안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으면 역방향으로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스위치가 닫히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닫히면 이때부터는 트랜지스터 기능을 수행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은 상황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PNP형, 얘는 NPN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니까 이렇게 이미터 쪽에 전류 이렇게 흐르고 베이스 쪽에 이렇게 전류 흐르고 이렇게 콜렉터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P 쪽에 플러스 극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순방향 맞고 얘는 N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P형 쪽에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방향입니다. 얘도 보게 되면 NPN형인데 2m 쪽에 전류 이렇게 흐르고 베이스 쪽에 전류 이렇게 흐르고 콜렉터 쪽에 이렇게 전류 흐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얘는 P형이 이쪽에 있으니까 순방향이 맞고 이렇게 보게 되면 PN 이렇게 되는데 P 쪽에 양극이 없으니까 얘는 역방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둘 다 IE, 즉 2m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가 전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V는 전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증폭작용을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B랑 C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콜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곱하기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를 우리는 전류 증폭률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하면 콜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100배 많이 흐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2m 쪽에 흐르는 전류가 101A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컬렉터 쪽에는 이제 베이스에 비해서 100배 많이 흘러야 되니까 콜렉터 쪽에는 100A, 베이스 쪽에는 1A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류의 단위였습니다. 암페어라고 읽고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즉 전류 증폭률이 100배일 때는 이제 C에 이제 1A당 이제 여기는 100A가 흐르고 만약에 200이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얘가 202였다라고 하면 얘는 2, 얘는 얘가 만약에 베타가 200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201 한 다음에 1, 200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이 건전지나 이 PNP나 NPN의 그런 조합들이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베타 값들을 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된 베타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신호를 증폭해 줄 수 있습니다. 100도 가능하고 200도 가능하고 1000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증폭 작용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에 곱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서 전류가 증폭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왜 갑자기 서로 반대된 게 동시에 나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사실 가짜 개념이고 얘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가벼우니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 플러스는 원자 핵이 짱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애를 움직인다고 하니까 얘는 가짜고 움직이는 이 마이너스가 이제 움직이니까 진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가볍고 얘는 핵 속에 짱 박혀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움직인다 봐주시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자의 존재를 아직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그냥 전류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니까 이걸 그냥 전류라고 하자라고 하고 그냥 모든 학문들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게 진짜고 얘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미 전류라는 개념으로 모든 학문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짜지만 전류라는 개념을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라는 개념이 진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류의 흐름은 가짜의 흐름인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무지한 관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었다가 이제 잘못됐네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개념이고 사실은 전자의 움직임이 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전류로 모든 학문들이 많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전류의 개념으로 아마 모든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전자는 별로 못 보시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